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이데스 사용법, 그 하이데스 사용 방법 및 사용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세 번째로 매센서 사용 진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하이데스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매센서를 가지고 파형을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네 번째로 파형 이상시, 그 하이데스로 파형을 진단했는데 그 정상 파형이 아니고 파형이 이상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떤 증상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산업기사 기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센서가 그 산업기사 기출 문제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며 그 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매센서는 그 여기 이렇게 앞에 여기 M, A, P 이렇게 따라서 맵, 뒤에 센서 이렇게 해서 나온 줄여서 매센서라고 얘기하는 거고, 매센서는 흡기 다기에는 부착되어 있고 그 종류로는 앞선 소자, 반도체 앞선 저항 방식이 있습니다. 그 하는 역할로는 그 흡기 다기관에 있는 그 흡기 다기가 장착되어 있고 그 흡기 다기관 내부의 절대 압력을 검출하여 정기적인 신호를 이슈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 투입된 공기량이 간접 측정해서 이슈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그 ECU는 이 간접 측정된 그 공기량을 정기적인 신호로 받아서 이거를 통해서 연로의 기본 분산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흡기 다기관은 여기 이렇게 그 매센서는 이렇게 흡기 다기관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색상이 유일하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쉽게 찾아볼 수 있으십니다. 이게 그 압sun 소자 방식이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내부를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 내부에 그 여기 3번이 요건데, 요게 그 후막 하이브리드 센서라고 하며 이게 평가 회로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 1번이 그 압력실인데 여기에는 흡기 매니폴드의 절대 압력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가 압력실 내부인데 여기에는 그 6번이 이게 후막 센서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 여기 약간 볼록한 부분 보이시나요? 이게 볼록한 두꺼운 막이 접착되어 있어서 여기 막 안에는 기준 압력이 밀폐되어 있으며 막 외부에는 앞전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앞전 소자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앞전 소자란 기계적인 외력이 가해지면 전압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전압이 걸리면 기계적인 변형이 발생하는 소자를 말씀드리며, 그 다른 말로는 피에조 전기 소자라고도 말합니다. 여기 6번 이게 보이시는데 요게 그 부압이 증가하면은 요 아래 방향으로 힘을 적용받고 부압이 감소하면은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앞전 저항 방식인데, 흔히 이 모양들 저희가 평소에 많이 보던 모양이죠. 이게 내부로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1번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10번이 여기 부분이 그 센서 칩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다이어프램과 실리콘 칩이 피에조 저항, 그 다이어프램과 실리콘 칩 피에조 저항들이 집적되어 있고, 센서 칩 외부, 여기가 외부인데 여기에는 여기 8번이 센서 칩 외부인데 여기에는 그 기준 진공이 적용하고, 여기 내부가 이쪽인데 이 내부에는 3번이 내부인데 여기에는 압력 피팅을 통해 흡기 매니폴드의 압력이 적용하는 역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센서는 하는 역할이 흡기 공기량을 간접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순서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먼저 운전자가 엑셀을 밟게 되면은 그 스로틀가 열리면서 산소가 그 흡기 자기관으로 들어오고 그 흡기 자기관에 들어온 산소의 양을 배sen서가 검출을 해서 이 검출된 그 양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경해서 ECU에 보냅니다. 그럼 ECU는 이 받은 전기적인 신호를 다시 인젝터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인젝터는 이 받은 전기 신호를 가지고 연료의 기본 분사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찍게 되는 뇌센서 파형은 여기 이 뇌센서가 그 산소가 들어온 이 전기적인 신호를 ECU에 보낼 때 여기서 나오는 파형을 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이데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에 보시기 앞서서 하이데스가 어떻게 생긴 그 장비라면 여기 이렇게 화면에서 같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이 많이 있고 이렇게 모니터 달려 있는 장비입니다. 먼저 하이데스 사용하기 앞서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 넣으시면은 컴퓨터 본체가 있으신데 여기 이렇게 본체 전원을 켜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바탕화면이 나오시면은 여기 가운데 하이데스 프리미엄이라는 그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은 그 이와 같이 그 창이 하나 나오시는데 저희는 그 차량을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그인을 취소해서 그 측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렇게 로그인 취소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차량을 선택하시는데 저희가 그 측정한 차량이 시뮬레이션 엔진인데 이 시뮬레이션 엔진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아반떼 RG 모델로 연식은 97년식, 엔진은 1.5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측정하기 위해 센서가 엔진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택 대상 시스템에서 엔진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IB가 PC에 연결되지 않다고 나오시는데 그러면은 그 왼쪽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있으십니다. 여기 빨간색 전원버치 있으신데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신 다음에 다시 그 하이데스 모니터 앞으로 가셔서 누르시면은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파형을 검출할 수 있는 창이 나오시는데 일단 맵 센서가 최대값이 5V이기 때문에 5V로 설정하게 되면은 파형값이 그 위로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저희 10V로 설정해 놓고 여기 DC 직류를 설정해 놓고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1.5 마이크로 세컨드로 하시게 되면 너무 파형이 너무 빨리 나오고 분출돼갖고 그 눈으로 다 확인이 불가능하신데 측정하실 때 시간을 30에서 60 정도 측정하시면은 그 파형이 알맞은 속도로 나와가지고 보시기에 편하게 되시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설정해서 검출을 했고요. 이게 아까 그 오실로스코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기서 그 시간 설정해 주시고 전압 설정해 주시고 직류인지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질문이요. 자, 전압은 가로인가요, 세로인가요? 지금 보면 오실로스코프 화면이 네. 우리 모눈종이처럼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가로, 세로 어디가 전압 라인이고 XY 축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디가 전압이고 어디가 시간인가요? 여기 X축이 시간이고 네. 여기 Y축이 전압인데 네. 한 칸당 네. 1V 입니다. 그래서 총 10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V 설치해 드립니다. 시간은요? 시간은 여기 우리가 시간축인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셋 네 칸이 A부터 B칸이 여기서는 6 마이크로미터 per 세크로 나오시는데 그러면은 여기 설정한 값과 같이 여기 한 칸이 1.5 마이크로미터 per 세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넥센서 파형 진단을 시작하기 앞서
그 어떤 신호를 검출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웹센서 커넥터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시고 선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여기 선 각자 한 개랑 입력, 출력, 흡기, 온도, 접지 신호가 있으신데 저희는 그 하이렛을 통해서 이 각 선 한 개랑 어떤 건지 다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저게 꼭 4가지 신호가 나오나요? 3가지일 수는 없나요? 지금 찍으신 건 4선짜리인데 3선짜리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 같이 3선짜리 있으신데 3선짜리 있을 경우에는 여기 흡견 센서가 온도 신호가 없는 제품으로 거기서는 입력, 출력, 접지 신호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배선이 따져 있는 4개를 통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겠고 이거에 앞서서 이게 그 커넥터인데 커넥터가 어떤 순서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커넥터는 암 커넥터와 숲 커넥터가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 숲 커넥터, 이게 암 커넥터로 이거를 여기서는 4, 3, 2, 1로 되어 있는데 이게 뒤지는 방향이어서 앞으로 보시게 되면은 1번이 왼쪽으로 가시게 되고 4번이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숲 커넥터도 마찬가지로 앞을 보시게 되면은 1번이 오른쪽, 4번이 왼쪽. 그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마주보고 왼수라고 했지. 왼수. 내가 암수 커넥터 볼 때 커넥터를 어떻게 2개가 하나가 이렇게 같이 한 쌍이잖아. 이렇게 빼게 돼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본다고 그랬지. 그지? 우리 이렇게 보는 방향으로 지금 커넥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왼수라고 가르쳐준 이유가 뭐야? 헷갈리니까. 그건 뭐야? 1번이 순놈은 왼쪽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봤을 때 저건 뭐야? 뒤에서 봤을 때 핀번호지? 저 핀번호는요 뒤에서 봤을 경우에요. 정면으로 본다라는 우리 커넥터 회로도에서도 보면 정면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화형 찍을 때 보는 건 어디야? 뒷면으로 봤을 때를 전제로 해서 지금 하잖아. 우리가 꽂는 데는 이건 지금 좌우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정면을 보는 걸 전제로 한다라면 그리고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정면으로 보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고 회로도 볼 때 정면으로 보고 그 순서 커넥터 핀번호를 얘기를 하고 헷갈리시면 왼수라고 외우세요. 왼수. 그 암컷 저기 오른쪽은 암컷 아니야 그냥. 그지? 그냥 왼수라고 외우시라고. 그래서 스커넥터든 암커넥터든 모든 회로도에서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찍는 건 정작 뒷면을 찍기 때문에 뒷면이라면 저렇게 읽으셔야 돼요. 반대로. 네? 그것만 알게 돼요. 오케이.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임금법을 반대로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앞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루했을 때 해놔가지고 실제로는 숲 커넥터가 왼쪽이시고 앞으로 보시게 되면 숲 커넥터가 왼쪽, 앞 커넥터가 오른쪽이 되시게 되고 뒷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숲 커넥터가 오른쪽, 앞 커넥터가 왼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입력 신호는 센서가 ECU로부터 받는 플러스 라인이 있습니다. 입력 신호 그리고 평균 5V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감속 시 신호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조금 자잘하게 이렇게 신호의 변화는 있지만 큰 신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토대로 고르면은 여기서 어떤 거일까요? 1번이요. 1, 2, 3, 4 몇 번일까요? 1번이요. 1번 아닙니다. 다음 몇 번일까요? 4번. 4번 3번 아니고 2번 아니고
사업 맞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약간 전압 차이가 보이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시동을 걸었을 때는 안 꽂았어요. 시동을 걸고 나서 얘가 지금 워밍업이 되는 상태에서 그 입력 신호 측정하는 곳에다 플러그를 꽂았기 때문에 신호가 오지 않다가 여기서 딱 꽂는 순간 바로 전압이 올라가면서 최대값 4.95V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5V 근사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아 이건 입력 신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입력 신호는 ECU에서 센서로 플러스를 보내주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영상 찍은 건데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날카로운 요 핀으로 원래 이렇게 꽂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 이렇게 따여져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따로 꽂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꽂아서 측정을 해보면요. 보시면 되게 일정하게 계속 나오죠, 선이. 그렇죠? 여기 최대값이 5V가 막 이렇게 넘어서는데 이게 불량이어서 그런 겁니다. 5V를 넘어서면 안 돼요. 우리가 ECU에서 이 센서로 5V를 보내주는데 가는 와중에 5V보다 넘게 나오면은 되게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올바른 센서의 그 파형은 아닙니다. 5V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값이 이렇게 5V 넘어서 나오면은 사실 비정상적인 파형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예시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저희는 그냥 아 이거는 입력 센서구나. 그래서 여기는 맵 센서 파형할 때 딱히 볼 필요가 없구나 생각하고 다음 거를 찍으면 됩니다. 출력 신호. 센서에서 ECU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ECU에서 센서를 플러스로 보내줬으니 맵 센서에서 전압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 압력 흡기다기 안에 있는 그 압력을 측정해서 다시 이제 ECU로 보내주는 그 출력 라인이기 때문에 센서에서 ECU로 이번에 가는 겁니다. 흡기 매니폴드에 있는 공기 압력을 정기적 신호로 보내주고요. 다감속시에 신호의 변화가 있습니다. 없음이 아니에요. 너씨 저거 수정 안 할 거 아니야? 이게 다른 파일이어가지고 신호의 변화가 있습니다. 졸지 말라고 이렇게 간간히 넣어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걸까요? 1, 2, 3, 4 1번이요. 일단 4번 아닌 건 우리 아까 봤죠. 그리고 여기서 딱 봤을 때 출력 신호는 전압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도 너무 일정하고 얘도 너무 일정해요. 그러면 전압 차이가 있는 요 파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일정 정도 이렇게 파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가 이제 가속을 하면은 급 가속을 하면은 전압이 껑충 뜁니다. 그리고 가속을 유지해주는 구간 동안 계속 그 파형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급 감속을 하게 되면은 다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원래 그 전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저희는 이게 흔히 모자 모양을 챙겨가지고 모자 모양 파형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할 때 모자 모양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최대값이 5V 거의 근사치 나옵니다. ECU에서 보내주는 파형 그 전압이 5V이기 때문에 5V를 여기서 넘어서는 안 돼요. 최대가 5V 근사치인 4.몇이 나와야 되고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V를 보내주는 거니까 최소면은 제일 낮은 거겠죠? 근데 0V 이하로 마이너스 0.몇 V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센서가 고장난 거기 때문에 그 근사치인 0.몇 V 이렇게 나오게 돼야 정상적인 파형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찍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원래 측정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선을 따로 빼놨기 때문에 따로 빠져 있는 선에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고 측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꽂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파형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일정하게 유지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급 가속을 하게 되면은 파형이 뻥쭉 뛰게 됩니다. 야.
저희가 아직 안 밟았어요. 이렇게 한번 지나갔죠? 그 모양이 모자 모양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엑셀을 밟을 때 전압이 올라갔다가 그걸 다시 떼면은 다시 뚝 떨어지는 이 모자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는 이게 출력 파형이라는 거를 출력 신호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아 그러면은 이 라인을 우리가 측정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기온 센서 신호가 있는데 이거는 흡기온을 ECU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사실 원래 옛날 차량은 이게 두 개가 따로 있었어요. 맵 센서랑 흡기온 센서 신호랑 원래 따로 있었는데 요즘 이걸 이제 같은 원리를 이용하고 같은 비슷한 종류이다 보니까 두 개를 합쳐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흡기온을 ECU로 보내는 신호고 평균 3V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가감속 시 신호의 변화가 이것도 살짝 있어요. 살짝 있는데 없다고 이렇게 잘못 적혀 있는 거죠. 평균 3V입니다.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3V. 다 같이 일정하게 막 이렇게 일정하게 좀 높은 전압을 내고 있네. 이래가지고 이걸 또 입력 신호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3V인지 5V인지 그 근사치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몇 번일까요? 2번 같죠? 맞아요, 2번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파형이 좀 변화가 있어요. 파형의 변화가 조금씩 있고 우리가 급 가속, 급 감속을 할 때도 그때마다 흡기 온도가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파형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균값이 3.6V 나오죠. 이걸 보고 아 얘는 입력 신호가 아니라 흡기온 신호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측정 안 해요. 우리는 맵 센서 측정할 거니까요. 얘도 원래 이렇게 찍어야 되지만 이게 사실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가지고 저거 이렇게 측정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되게 일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저희가 시간을 오케이. 거기서 하자. 뭐죠? 아까 다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지만 아까 이야기했는데 못 들으셨을까봐 이거 되게 날카롭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따여져 있는 걸로 측정을 하면은 파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이렇게 그 값이 계속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속을 해도 그 감속을 해도 파형 변화가 있어요. 없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고장난 겁니다. 보시면 평균값 계속 3몇 볼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걸 봐서 얘는 흡기온 신호 센서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죠. 그게 바로 접지 신호인데요. 센서가 배터리로 마이너스를 보내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러스만 흐르게 되면은 파형 변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어딘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나가는 신호가 바로 이 마이너스 접지 신호예요. 0V를 보내면 불량. 왜? 완전 0V를 그냥 보내버리면은 가면서 얘가 이렇게 전압이 떨어져서 접지에 붙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끊겼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V를 보내면은 끊긴 거죠. 단락, 단선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0V로 보내면은 불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가감속 시 신호의 변화가 얘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뭘까요? 2번. 3번, 2번. 일단 얘 아니었고, 얘도 아니었고, 얘도 아니었고, 마지막 3번이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지금 평균값이 마이너스 막 0.몇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불량인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지만 저희가 측정하는 거는 불량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0.몇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값, 그냥 여기 마이너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몇 볼트 이렇게 측정이 나와야 되는데 불량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측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측정한 건데요. 마지막 남은 볼트나 마지막 남은 신호에다 이렇게 꽂고 저희는 이미 따로 따여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꽂고 측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얘는 그 가속을 해도 그 감속을 해도 신호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신호를 계속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호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동영상을 보면서 신호 변화가 있는 거는 흡기온 신호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파형이 나왔다. 우리는 그거를 측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파형이 이상이 있을 때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입력 신호가 5V를 나타낼 때 완전히 5V를 나타내면은 이거는 이상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ECU에서 센서로 5V를 보내줬는데 그 가는 와중에 5V가 그대로 전달됐다면은 우리는 되게 창조경제인 거예요. 그 당연히 가는 와중에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그 저항을 받아서 전압은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를 해서 거기까지 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사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맞는 얘기죠. 신호의 전압이 지속적이지 않고 불규칙할 때, 그러니까 계속 전압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계속 전압이 이렇게 이상하게 왔다 갔다 걸리겠죠. 출력 신호의 전압이 가감속 변화가 없을 때, 그러니까 모자 형태가 아닐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력 신호의 전압의 최대가 5V, 최소가 0V 나타날 때. 보내준 게 5V인데 5V 나오면은 이상한 거고, 나가줄 때 0V 나타내야 되는데 나가줄 때 0V 최소가 그냥 바로 거기서 나와버리면은 당연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차피 이걸 할 때 출력 신호만 볼 거기 때문에 얘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굳이 이렇게 막 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지금 얘가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 파형이 나올 거예요. 측정을 할 때 꽂아서 하지만 따여져 있으니까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되게 일정하게 평균값 0.6V 나오죠?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냥 접지 신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라인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쭉 가보면 다른 라인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좀만 빨리 제가 함께 해볼게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계속 해보면 이렇게 파형이 측정돼요. 얘는 뭐 그래요, 한 5V 정도 나타내는 것 같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뭐 입력 신호인가 보다 이렇게 얘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하죠. 또 하나를 꽂아볼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흡기온 신호랑 맵 센서 이제 출력 신호 이렇게 두 가지만 남았죠. 그럼 분명 모자 모양 그 신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 똑같이 나오네요. 아까 뭔가 입력 신호랑 똑같이 나오는 것 같죠? 계속 뭔가 5V 그 근사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파형 변화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사실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 걸 수 있지만 가감속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호 변화가 없어요. 파형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하나 남은 것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찍었죠. 갖다 댔으니까 갑자기 그 순간적인 파형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되게 뭔가 불규칙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봐서 모자 모양 파형이 안 나와요. 되게 이렇게 이상한 파형이 나오게 돼요. 뭐가 문제였을까? 커넥터가 탈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접시가 계속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됐는데, 완전히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완전히 붙어 있지 않으니까 파형 변화가 막 지맘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일정하게 보내주지 말아야 하는 값이 일정하게 보내지기도 하고, 완전히 신호가 잘못 나온 거죠. 저희가 원하는 그 모자 모양 파형이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불량인 거죠. 그럼 이걸 산업기사 기출 문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시험장 가면 이런 종이를 주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해 주시죠. 시험 감독관님. 주어진 자동차에서 맵 센서의 파형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시오. 측정 정보는 그 가감속 시 혹은 뭐 아이들 시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순서는 일단 차량에서 맵 센서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되고요. 대부분 서지 탱크에 있어요. 저게 없으면은 없는 거예요. 아시죠? 저게 없으면 뭘로 측정하나요? 저게 없으면은 사실 측정이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웬만해서 이게 있고요. 맵센서 파형이니까. 그런데 이제 맵센서 파형을 측정하지 않으려면 맵센서가 없는 타입은 그럼 뭘 측정해야 돼요? 맵 센서가 없는 타입도 있죠. 그러면 다른 센서로 이제 대체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센서가 뭐냐고요? 흡기온 센서라든지 저희가 아까 같이 했었던 거 있죠? 아니요, 맵센서처럼 흡입되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센서가 뭐냐고요? 뭐 일단 트렌드 포지션 센서 이런 것도 같이 있고요. 열린 만큼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너 죽을래요? 그걸 말씀하시는 너씨 맵센서하고 같이 네. 역할을 하는 다른 센서가 뭐냐고요?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흡입되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센서. AFS. TPS요? 저씨 네. 그건 야 맵센서가 네. 서지 탱크에서 공기의 양을 측정한다고 그랬잖아. 공기 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기 양을 측정하는데 맵센서 타입을 안 써 요즘은. 예. 왜? 다른 정밀도가 걸로 정밀도가 떨어져. 다른 거. 그래서 지금은 공기 유량이요. 공기 암 말고. 그걸 그쵸. 뭐라고 그래요? 공기 유량 센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네. AFS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걸로도 대체하기도 하죠. 그렇죠. 너 자꾸 딴소리 하실래요, 근데? 압이랑 양 차이요. 저희가 측정하는 건 압이고요. 그 유량으로 측정하는 건 APS 그걸로 돼 있습니다. APS? AFS. 에어플로우 센서. 에어플로우 센서. 제가 너씨 이거 그대로 내보낼 거야 내가.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약간 조금 몽롱한 상태여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웹센서 찾았으면 이제 하이데스 설정해야죠. 맨 처음에 저희 하이데스 설정했다시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맵센서에서 출력 신호선 찾아내기. 아까 이제 4개 그 선 이렇게 다 꽂아보면서 이제 파형 봤었죠. 그때 그 모자 모양 있는 거, 가감속식 파형 변화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꽂고 가감속을 눌러보고, 꽂고 가감속 눌러보고 이걸 계속 해줘야 돼요. 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파형, 출력 신호를 찾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저기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자, 모든 센서를 찍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찍고자 하는 센서에 뭘 먼저 알아야 될까? 그렇지, 기본 파형하고 또 기준 전압. 내가 몇 볼트, 최대 몇 볼트까지 나오는 파형이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지? 그거를 위에서 공부했죠?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좋아. 아까 다 맞추셨잖아요. 저희는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을 가감속하여 파형 저장하고 기침된 파형을 프린트해서 분석하고 답안지 작성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할 때 근데 답안지 작성할 때 반드시 판정을 써야 돼요. 이거 판정을 안 쓰면은 점수가 좋게 나올 수 없어요. 안 쓰면 탈락이지 뭘. 점수가 절대 좋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걸 못쳤다 그러면은 그날 그냥 다음 시험 응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배터리 먼저 물려놔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게 누웠어? 지금 이렇게 잘 때 누워서 했나봐요. 이걸. 왜 누웠어? 엄청 뉘어있네요. 왜 이렇게 뉘어있을까? 이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면 이거 아시죠? 이거 누르면 삐 소리 나면서 불 들어오면서 켜집니다. 자, 아이비도 켜고 하이데스 프리미엄 아이콘 클릭을 하면은 로딩이 오래 될 수 있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떠요.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맨 처음에 설정하는 거 가르쳐드렸다시피 로그인 취소하고 스코프테크 오실로스코프 들어가서 차량 선택하고 사실 이걸 먼저 해놓고 오실로스코프 들어가도 돼요. 근데 오실로스코프 먼저 들어가면 저희가 차종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차종 선택하라고 먼저 가게 됩니다. 아반떼 ID 97년도식 1.5 UC
엔진에 달려있으니까 엔진 클릭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뜨게 돼요. 여기서 저희가 측정할 게 이 엔진이니까 어디 달려있을까요? 여기 달려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뜯기다리는 옆에 발로 달려있죠? 환경 설정 들어와서 10V로 해주시고 DC 일반 수동 이렇게 내가잖아 DC 일반 수동 해주시고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환경 설정할 때 여기 부분 설정해 주시고 시간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1.5로 돼 있는데 1.5로 하면은 신호가 되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30이나 60으로 해주시고요. 시동 걸고 키 오면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시동을 걸고 가감속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달려 있죠? 시험장마다 다른데 이게 이렇게 따라져 있는 곳이 있으면은 올커니 하면서 그냥 여기다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없으면은 여기다가 아까 맨 처음에 저희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다는 것처럼 이렇게 감침봉. 핀이 있어요. 탐침봉. 탐침봉 갖다 여기다 푹 꽂아가지고 할 때 날카로우니까 손 찔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꽂았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균값이 한 3.6V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얘는 흑기원 신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아니구나. 딴 거를 해야겠다. 뭐 찍어서 하면은 이렇게 꽂아놨죠? 그러면은 얘는 거의 최소값 0.6V 나오네요. 이러면은 뭐 우리는 접지 신호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른 거를 그럼 측정을 해보면은 저희는 계속 모자 모양 파형 변화가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보면은 얘는 최대값 5.6V 나와요. 그래서 일정하게 나오니까 얘는 입력 신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마지막 나온 거 저걸 해보면은 얘는 파형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할 때 악셀을 밟으면은 이렇게 파형 변화가 지나가죠. 이걸 1.5로 하면은 너무 빨리 지나가죠.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조절을 해놔야 됩니다. 엑셀 누르면 이렇게 파형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은 아 얘구나 생각하고 우린 이거를 프린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싱글샷을 찍어요. 여기 보면 싱글샷 시작 있죠. 이걸 누르고 측정 중입니다 했을 때 이제 악셀을 열어줍니다. 극가속 극감속을 하면은 이 부분이 찍혀요. 파형 변화 있는 부분이 이렇게 찍히는 거거든요. 이 상태를 저장을 해주죠. 저장하고 보면은 그 이거 뷰어가 있어요. 하이디스 프리미엄 뷰어가 있는데 파일을 들어가면은 열기가 있죠. 열기에서 우리가 아까 그 저장해 놓은 그 파형 그 사진을 찾으면 됩니다. 아반되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거죠. 맨 마지막 거 열기 하면은 우리가 아까 그 저장해 놓았던 그 파일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알맞게 이거를 딱 봤을 때 그 파형 모자 모양이 가운데 오게 이렇게 해놔주고 이 상태로 인쇄를 누릅니다. 인쇄 해서 한 장만 뽑으시면 돼요. 많이 뽑을 필요 없어요. 굳이 한 장 뽑고 이거는 다 이제 측정을 다 했으면 이제 다 정리하고 키 뽑고 순서대로 아까 그냥 측정했던 그 순서의 역순으로 그냥 다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채널 이걸 1번 채널, 2번 채널 이렇게 있는데 채널도 다시 이렇게 정리해주고요. 원래 훌륭한 정비사는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 다 해주시고요. 했던 대로. 굿. 여기까지 해줘야 이제 감독관님이 또 점수 더 좋게 봐주실 수 있어요. 아, 이 친구는 되게 성실하구나. 혹시 모르는 거예요. 정리하면 안 돼. 다음 사람. 혹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할 필요 없어요. 친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저희가 이게 프린트한 거예요. 프린트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구간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 E 구간 흔히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 더 나눌 수 있으면 A, B, C, D, E, F까지 나누긴 하는데 저희가 이게 파형이 원래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 파형이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요 위치 그대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복귀를 못했죠. 이게 복귀하는 것까지 찍으려면은 이 파형이 엄청 찌그러지더라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 파형 모양을 만들려면은 얘가 엄청 뒤에 있어가지고 잘랐어요. 더 이상 거기까지 측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A, B, C, D, E까지만 이렇게 남고요. 그러면은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D가 뭔지, E가 뭔지를 써놔야 돼요. 저희가 프린트한 거를 보면은 요렇게 파형이 나와 있고 요 밑에 보면은 그 소견서 쓰는 란이 있어요. 그 란에다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측정 조건 뭐 아이들시 공유전 구간 아니면은 뭐 급 가감수시 이렇게 쓰면 되고 A일 때 아이들 구간 요 부분이죠. 요 A 구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가감속 하기 전에 그 출력 신호에 꽂았을 때는 계속 이 정도의 파형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시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값이에요. 평균 한 1.5V 규정값 내에 있으므로 정상이다 이렇게 판정을 써주셔야 돼요. 저의 의견 그 판정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 써주셔야 돼요. E는 그 가속 구간이다. 보시면 파형이 갑자기 올라가죠. 이때가 저희가 그 가속 악셀을 확 밟았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지 않고 좀 이렇게 비실거리면서 약간 힘없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잘못된 파형입니다. 깔끔하게 저희가 한 번에 훅 눌렀으니까 훅 올라가야 돼요. 그 가속 구간이고 C 가속 유지 구간이고 평균 4에서 5V 규정값 내에 있으므로 정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 구간이죠. 그 가속 유지 구간 밟았다가 떼는 거니까 밟아져 있는 그 상태 요 부분이죠. 이 상태가 그 ECU에서 이렇게 5V를 보내줬으니까 5V 그 근사치가 이제 나와야 돼요. 정상이고 D 급 감속 구간이다. 요 부분이죠. 급 감속 밟았다가 뗐을 때 쭉 떨어지는 겁니다. 밟았다가 뗐을 때. 요 부분도 너무 매끄럽지 않게 떨어지거나 막 파형이 이렇게 좀 이렇게 뚝뚝뚝뚝 끊기거나 이러면은 이것도 이상한 파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 구간, 공유전 구간 평균 1.5V 규정값 내에 있으므로 정상이다. 그러니까 A랑 B랑 이제 A랑 E랑 이제 같은 상태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맨 처음 이제 저희가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상태랑 얘가 이제 그 가속, 그 감속해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게 이제 정상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면은 제가 판정을 정상이다라고 내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고 계속 안 올라와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그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 파형이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양호할 때 측정값이 규정값 범위 내에 있으므로 양호함. 그러면은 득점이 아주 기분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양호일 때 알아봤으니까 불량일 때도 한번 알아봐야죠. 똑같아요. 측정한 걸 프린트해서 뽑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A, B, C, D, E 구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측정했는데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 이렇게 아까 나왔다 싶으면은 구간은 뭐 나눌 필요가 없죠. 그때는 모자 모양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선 하나 그어주시고 A 구간 해주시고 이거는 파형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측정 불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혹여나 파형 변화가 있는데 전압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볼 거예요. A일 때 아이들 구간일 때 평균 1.5V 규정값 내에 없으므로 불량이다. 나의 판정인 거죠. 그 판정이 이걸 봤을 때 규정값을 봤을 때랑 이 측정값이랑 다르다. 그러면 불량이다라고 판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은 저희가 프린트 했을 때 이제 프린트하는 종이가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하이디스 앞으로 이렇게 갖고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보면은 여기 커서가 있어요. 여기 빨간색이랑 파란색 커서 보이시죠? 이걸 놔두는 거예요. A 구간에다가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그럼 어디에 값이 나오냐면은 여기에 그 커서 A, B 놔둔 그 구간에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이 나와요. 요 사이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보고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아 평균 몇 볼트
규정값 내 없으므로 불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B도 극가속 구간이다. B 할 때 A 컷을 B 컷을 놔두고 봤더니 뭐 평균값이 얼마더라. 이거는 극가속 제대로 하고 있네. 보고 C도 A 컷을 B 컷을 놔두고 봤더니 평균값이 몇이다. 최대 최소가 몇이다. 아 이건 규정값 내에 있네. 불량이면은 규정값 내에 없으므로 불량이다. 얘도 A에서 E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규정값 내에 없으므로 불량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답안지는 어떻게 쓸까요? 불량일 때 출력 전압의 규정값을 벗어나므로 매수수 교환 후 이걸 꼭 써주셔야 돼요. 재측정. 다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좋은 전기사는 책임감 있게 끝까지 정상일 때까지 해줘야 돼요. 재측정. 그래서 다시 정상 파형이 나와가지고 정상 답안지 줄 때까지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게 나가실 수 있어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